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드디어 기본 회차에 대한 해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47회 난이도, 그러니까 개정 이후의 첫 기본 회차답게 아마 오늘 해설한 회차가 제가 다룰 기본 회차 중에서 가장 쉬울 겁니다. 그래도 확실히 개정 이후에 처음에 쉽게 낸다는 얘기에 맞게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정말 무난했어요. 앞에 중급편보다 훨씬 쉬운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 조금 헷갈린 것들만 빠르게 다지고 그냥 부담 없이 해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면 1번 가시대에 처음 제작된 유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 농경과 정착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움집, 가락바퀴, 빗살무늬 토기 키워드를 너무너무 많이 줬어요. 일단 뭔가 정착 생활이 시작되고 뭔가 그 토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의료 생활이 시작한 이 시기는 신석기죠. 아마 이제 기본 편 수준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유물로 힌트를 많이 줄 것 같아요. 1번 주먹도끼, 이거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렇게 뭔가 안정적으로 뭔가 다듬은 무기가 없고요. 2번 갈돌과 갈판, 이거 맞습니다. 이거는 문제 제시된 시기에 곡식을 갈기 위해 사용한 도구, 정답 2번이고요. 비파형 동검, 이거는 청동기 시기의 대표적인 무기죠. 4번 철제 농기구, 말 그대로 철기입니다. 그 철제 농기구는 철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물었는데, 고구려 발전 과정, 이게 각 삼국시대마다 국가마다 그렇게 발전을 이끄는 왕인데, 백제의 경우에는 자주 언급하는 왕이 근초고왕이랑 무령왕이랑 성왕이 있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지증왕, 버풍왕, 그리고 진흥왕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제시된 고구려의 경우에는 소수리왕,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리왕, 광개토왕, 장수왕 순서를 찾으면 되는데, 일단 영락, 연호 사용.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로서 광개토대왕이 사용한 연호이기 때문에 가에 속하고요. 태학 설립, 이거는 소수림왕의 업적이죠. 소수림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불교, 태학, 율령을 따가지고 불태율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태학과 관련된 소수림왕은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평양천도, 이거는 앞서 그 광개토 대왕은 조금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다면 장수왕의 경우에는 남쪽으로 영토를 넓혔으니까 여기에 속하죠.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따져보면은 나아가다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 소도랑 제사장이 천군을 언급했는데, 제가 이거 항상 강조했었는데 문제 제시된 국가는 재정분리의 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이 국가는 사만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직책이 있었다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1번 번금팔조로 백성을 다스렸다. 이거는 고조선. 고조선과 관련된 거는 그 번금팔조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2번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거는 부여.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3번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 제가 여자가 남자 집에 가면은 옥저이고 남자가 여자 집에 가가지고 이게 집을 짓는 거면 고구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인데, 신지, 우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맞습니다. 문제 제시된 국가의 지배자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에게 비해 그렇게 좀 간섭을 덜 받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차도 사고 소도 사고 그냥 그런 식으로 암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을 다루는데, 2차 아도네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고 근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를 넓혔다. 일단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경우에는 소수리왕을 내고 백제의 경우에는 침류왕을 내고, 여기 나온 근관가야도 병합하고 2차 아도네 순교라는 걸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왕은 신라의 버풍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근관가야랑 그 대가야를 전복한 왕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근관가야의 경우에는 버풍왕이고 대가야의 경우엔 진흥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나머지 왕 같은 경우에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성왕의 경우에는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했다. 그리고 관산성 전투에 의해서 진흥왕에 의해 사망했다. 그게 잘 나오고요. 지증왕, 이왕 같은 경우에는 우경이라던가 신라 국호 아니면 왕
호칭 사용 이런 걸 잘 냅니다. 아니면 우상국 정벌. 근초고왕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평양선 전투를 통해서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고 뭐 산둥, 규수지방 등 영토를 많이 넓혀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 문제.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도읍으로써 당시의 웅진성 그리고 여기 나온 공주지역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를 조금 대충 기준으로 한다면은 공주는 대충 한 넓게 보면 그냥 좀 크게 그리면 이쯤이거든요. 여기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지도로 3분화했을 때 약간 좌측 아래를 기준으로 했다면 백제예요. 제가 지도는 좀 대충 그렸는데 그냥 여기 상단에 있으면 고구려고 왼쪽 아래 지역이면은 백제고 우측 아래면 신라다. 그냥 크게 외우세요.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그린 거라. 아무튼 간에 여기 나온 이 웅진성은 그 앞서 얘기한 장수왕에 의해 가지고 백제 계로왕이 한성을 함락당해 사망한 이후에 문주왕 시기에 475년에 그 수도를 옮긴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공산성의 경우에는 여기 지역에 있는 성과 관련된 또 키워드고요. 당시에는 공산성을 웅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튼 1번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이거는 광종. 이거 그 국가를 물어봤으니까 고려라고 할게요.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똑같이 고려입니다. 앞에 과거제는 광종, 기인제도는 인질로 잡는 것을 좀 제도화한 태조, 왕건의 정책. 3번 지방에 22담로를 두었다. 맞죠 이거? 이거는 무령왕과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그 벽돌 무덤이랑 이 22담로가 국룰 키워드로 너무 잘 나오고 백제 키워드로도 이게 되게 잘 나와서 꼭 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신분제도인 골품제가 있었다. 이거는 신라.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들 대체로 무난한 편이긴 해요. 자, 그럼 이어서 6번 다음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신라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해서 계백이 이끄는 결사되어 싸워 힘겹게 승리했다는데 이거는 삼국 통일의 그런 통일 과정 얘기하는 건데 제가 맨날 얘기했죠. 이거는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뭐 흑치상지, 복신, 도침 그리고 고구려가 평양성 전투에 의해서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뭐 고연무, 건모잠, 안승 그리고 매소성 기벌포 전투 그거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는 시기를 너무 넓게 줘가지고 그냥 뭐 어떤 부흥운동이라던가 매소성 기벌포만 나와도 다 맞출 수 있거든요. 1번 대가야가 신라에 정복되었다. 이거는 진흥왕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 황산벌 전투는 백제 멸망과 관련된 전투로서 660년에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 진흥왕이 활동할 때쯤이면 이건 562년이라 앞이라서 안 맞고요. 2번 고구려와 안시성에서 당군을 격퇴하였다. 말 그대로 안시성 전투인데 이건 645년이에요. 아직 이때면 삼국 통일전쟁 시작할 때도 아니라서 답이 될 리가 당연히 없고요. 3번 흑치상지가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맞죠? 제가 아까 얘기한 백제 부흥운동. 정답 3번이고요. 4번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일단 동맹을 성사시켜야 당시에 이렇게 침입을 할 수 있지. 지금 동맹도 아직 안 맺었는데 이게 침입 못 맞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7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신라 승려라는 게 중요했고 낙산사 그리고 관음신앙 그리고 화엄종과 화엄의순 법궤도 키워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일단 통일신라 관련된 승려이고 이 낙산사랑 그 부석사가 원래 이 문제에 제시된 승려의 키워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하려고 낙산사를 준 것 같은데 이 관음신앙이라던가 화엄종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된 그 승려랑 관련된 불교 종파로서 화엄종과 관련된 승려는 여기서는 의상이에요. 이게 그 기본판 수준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승려를 공략하고 싶으면 이 의상이랑 원효를 중심으로 공략해야 되는데 원효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무예가라던가 일심사상이라던가 아니 뭐 해골물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조금 더 넓게 다루면 대승기 신론소라는 서도까지 다룰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둘을 비교한다면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꼼수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만약에 원효랑 의상이랑 만약 문제 나왔다 치죠. 승려가 아니라 이 사찰이 언급되는 건 의상입니다.
원효는 딱히 사찰을 힌트로 잘 안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 사찰 나온다, 일단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2련, 이거는 고려시대의 승려로서 상국유사를 저술했습니다. 4번 진울, 역시 고려시대의 승려로서 이 승려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크게 잘 나와요. 뭐 수선사 결사운동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론 연마 방법인 뭐 도노점수, 정해쌍수, 아니면 넓게는 뭐 송광사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8번,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그나마 이번 회차에서 조금 어렵다면 이 문제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헌덕왕 14년 웅천도 도덕 김원창이 이거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 일단 이게 키워드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 김원창의 나는 822년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의 사료는 진성왕 8년에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올리자 왕이 좋게 여겨 받아들였다는데, 이거는 솔직히 연도까지는 너무 꼼꼼하게 외우시지 말고 그냥 거의 최소한 이게 822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쯤이면 거의 9세기 말 이후에, 최소한 9세기 말. 그래가지고 822년에서 9세기 말 이후에 그 사이에 키워 찾는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두 시기 사이의 역사적 사실은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지금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예요. 통일신라 하대의 그런 반란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시기로 접근한 게 아니라 왜 굳이 두 사료 냈을까? 통일신라 하대의 사실만 찾으면 된다는 게 문제의 포인트예요. 1번, 원종과 애노가 봉기하였다. 정답이에요. 제가 이걸 연도를 정확하게 안 알려드린 이유는 통일신라 하대랑 관련된 키워드가 여기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889년인데 연도를 모르더라도 이거 역시 통일신라 하대의 반란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맞습니다. 참고 이건 반란은 아니고 그냥 정치 개혁 같은 거 올린 건데, 제가 이거 보다가 조금 헷갈렸나 보네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키워드를 보고서 대충 어느 시기를 냈나,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만 유추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너무 나 이 시기 모르겠는데 그렇게 쫄 필요가 없습니다. 2번, 김웅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이거는 신문왕, 이 인물 정도 되려면 통일신라 상대가 되기 때문에 거의 681년쯤? 그때쯤이라서 너무 앞이에요. 3번,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이건 지증왕, 이 때문에 아직 통일신라 형성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고요. 4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건 612년, 이때도 아직 삼국통일 완성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먼저 자르고 아직 통일신라 형성도 안 됐으니까요. 그럼 일단 여기서 통일신라 관련된 걸 알겠어.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이게 조금 더 뒤잖아요. 시기적으로 이게 진성여왕이라던가 최치원이 나오려면 하대인데 그거랑 그냥 가까운 거 찍으세요. 만약에 시기 모르겠다면요. 그러니까 너무 정직하게 몰라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9번, 다음 퀴즈 정답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 키워드는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되었고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관련된 게, 그러니까 현존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이름이 더럽게 긴 무구정관 다라니경이에요. 그래서 사실 탑과 관련해서 출제되는 문화유산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륵사지 석탑에 있는 금제사리암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탑에서는 금제사리 관련된 게 발견되었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여기 나온 이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나리경이에요. 그래서 기출에서 어떤 키워드랑 어떤 문화유산 연결할 수 있을지 그런 흐름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1번, 이거는 일단 고려시대 문화유산이고, 그럼 몽골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그런 염원을 담아서 만든 그런 경전 같은 거고, 왕호천 축국전, 이거는 해초가 중앙아시아를 기행하고 나서 만든 기행문이고요. 직지심체오절, 이건 고려시대 말기쯤에 만든 건데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활판 인쇄물이에요. 활판. 그래서 이건 목판이고 이건 활판이에요. 아무튼 간에 추가적으로 이것 좀 알아두세요. 이 직지심체오절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고 있는데, 당시에 현재는 돌아가신 박병선 고 박사님께서 이 기치심체 요절이 여기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가 아니라 신라예요. 그래서 경주 나오면 일단 신라랑 관련된 키워드의 확률이 높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0번. 다음 가상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후삼국의 통일 과정이에요. 그래서 통일신라 그 통일 과정이란 얘기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 1번.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치는 최무선. 완전 말도 안 되죠. 이거 정답 1번이에요. 왜냐? 이거는 1380년에 고려 말기에 왜구의 침입을 막은 그런 거라서 이 시기면 후삼국 통일 과정 얘기하는 건데 이땐 고려 말기라 너무 시기가 뒤에요. 굳이 이걸 얘기하려면 918년에서 36년 사이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왕위에서 쫓겨나는 궁예. 맞죠? 왜냐? 후삼국 통일의 시작이 나오려면은 일단 이 왕건님께서 이 궁예를 쫓아내버려야 되거든요. 왜냐? 미륵부리와 자처하면서 헛소리들 많이 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3번 고려에 항복하는 경순왕. 이것도 맞죠. 왜냐? 일단 이 후삼국 시대는 일단 통일신라가 가장 먼저 패배했고 그 다음으로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후삼국 통일이 완성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맞고요. 4번 1, 2천 전투에서 패하는 신검. 아까 얘기한 후백제가 멸망하게 된 거의 직접적인 계기가 이 1, 2천 전투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원래 순서 문제로 내야 되는데 아마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제 후삼국 통일 관련된 키워드라던가 전투만 알아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게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1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알면 되죠. 대조영. 제가 이 국가는 키워드 최소한 3가지 외우라고 했어요. 대조영, 그리고 동모산, 그리고 해동 성국. 그 3가지 외우면 풀 수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정성기 해동 성국이라 불렸다. 이 문제 제시된 국가의 선왕식의 별명으로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제 키워드가 조금 쉬울 거예요. 해동성국, 대조영, 동모산.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 삼성 육부제라던가 아니면 오경십오부 62주 아니면 남북국 시대 이 정도 키워드 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조영, 동모산, 해동성국 외우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1번 독서상품과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원성왕. 여기 나라라 했으니까 나라로 적어드릴게요. 이건 통일신라의 원성왕.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이거는 가야. 3번 2군 6위에 군사 조직을 두었다. 이거는 고려.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게 2군이 뭐고 6위가 뭔지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고려 시대인 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2번 다 가에 들어가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고려 전기의 관리이고 시무 28조를 성종에게 건의했고 유교 정치 이념에 근거한 통치 체제 확립에 기여. 근데 제가 항상 고려 초기 왕 할 때 강조한 게 3분이 있거든요. 그게 태조 왕건이랑 고려 광종이랑 그리고 고려 성종인데 성종을 출제할 때 가장 연계율이 높고 키워드로서 잘 나오는 사람이 이 시무 28조를 성종에 건의한 최승로예요. 이건 심화편이라던가 기본편 모두 시무 28조를 최승로가 성종에 건의했던 건 너무 잘 나오는 키워드라 이거 보고서 바로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조선은 전기의 관리인데 나머지 한번 분석해보면은 1번 김보식. 이 인물은 고려 중기에 인종시기의 삼국사기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설을 편찬한 인물로서 안 맞고요. 3번 정몽주. 이 인물은 온건 신진사대보거든요. 그래서 신진사대보가 나오려면 거의 고려 말기는 돼야 되는데 지금 나온 거는 고려 전기여가지고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현. 이 인물은 원 간섭기부터 그냥 대략적인 키워드만 다뤄드릴게요. 그냥 원 간섭기부터 공민왕 시기까지 활동한 인물인데요. 특히 충선왕 시기에 그런 원나라의 교류를 많이 한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랑 연결된 키워드는 2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 고려시대 관직 복무대행 대가로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한 이 제도를 물었는데 키워드가 너무 쉬웠어요. 이것도 일단 고려시대의 제도이고 여기 말한 전지라는 거는 수조권,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인 전지와 시지 그리고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지급한
이 제도를 모두 합친 토지 제도는 여기 나온 전시과예요.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선지 분석할 때 계속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따라왔으면 바로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1번, 이거 관료자는 그 통일신라 신문왕 시기에 노급 대신 그런 노동력 진발권은 제외하고 오직 수조권만 지급한 토지로서 안 맞고요. 대동법, 이거는 그 조선시대 후기부터 광해군이 실시한 그 기존의 그런 공납 대신 그러니까 뭐 쌀이라던가 배, 동전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세 제도를 개혁한 사례라서 안 맞고요. 호포제, 이거는 흥선대원군 시기에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제도로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사실 고려시대랑 관련된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시기만 알았더라도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4번, 다음 발표에 해당되는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 시기 낼 거면 고려시대에 낸다. 봐봐요. 여기 건원중부라던가 활구, 그래서 사실 이 화폐는 제가 맨날 강조했잖아요. 뭐, 그러니까 화폐, 건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그리고 무역항, 병난도, 예성강, 그리고 시장 감독기구인 경시서 낸다. 옳은 거니까 1번,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그대로 답 나왔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담배, 인상 등의 산풍작물이 재배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 이 시기에 이르러서 이제 좀 농법도 발달해가지고 산풍작물도 많이 재배했죠. 3번, 관청의 몸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역시 똑같이 조선 후기라서 안 맞고요. 참고 아까 얘기한 대동법이랑 연결되는 키워드예요. 4번,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신라 지증왕 시기의 시장 감독기구.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5번, 밑줄은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확실히 초급 수준의 문제가 진짜 많긴 많아요. 아무튼 나는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리고 개경에 나성을 쌓아 북방 세력의 침입에 대비했다. 제가 이유영 같은 경우에 항상 그거 강조했잖아요.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내는데 솔직히 기본편 수준에서 얘는 거의 안 내고 몽골도 기껏해야 그 김윤우밖에 안 내고요. 참으로 김윤우는 그 처인성 전투랑 충주성 전투 낼 수 있으니까 2차, 5차 외워두시고, 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윤관 낼 수 있고, 거란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술로 1차 침입을 막은 서희랑 그 귀주에서 거란군을 막은 강강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기본편은 이 정도 키워드만 알아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서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고, 김종서, 이 인물은 그 조선시대 세종시기에 육진을 개척한 인물입니다. 참고로 사구는 최윤덕이 그 개척했습니다. 4번, 연개소문, 이 인물은 그냥 그 고구려 말기의 인물로서 한 642년쯤에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인물로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물이고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주심포 양식이 특징인 건물. 제가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 건물을 3가지 외우라 했습니다.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 그래서 이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이름 따가지고 봉구스, 밥버 이렇게 외우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결되는 키워드가 여기서는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조금 이거 알았으면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1번, 전등사, 대웅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그런 다포 양식의 그냥 건축물인데 제가 보기에 그냥 어려운 거 하나 섞으려고 그냥 조선 후기에 그런 건축물 어려운 거 섞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포 양식이라 안 맞고요. 3번, 금산사 미륵전. 이거는 다른 키워드 외우지 말고 그 견훤이 신검에 의해 가지고 가둬진 역사가 있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엔간한 거 풉니다. 4번, 법주사 팔상전. 이거는 조선 후기의 건축물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5층 목탑이란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잘 나와요. 그리고 부처의 생애를 8가지 그런 장면에서 표현했다는 키워드도 잘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조선 후기인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17번, 다음 조치가 내려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걸 찾으라 했는데 여기서는 여기 대놓고 나왔네요. 전민 변정도감
신돈, 그러니까 전민, 변정, 도감이 설치된 이 1352년을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공민왕의 업적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 공민왕은 원나라를 싫어해가지고 소위 반원 정책을 많이 했는데, 공민왕은 당시에 뭐 기철 같은 그런 친원파도 숙청하고, 아니면 정동행성 이문소도 폐지하고, 정방도 폐지하고, 그런 권문세족들이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은 거를 돌려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공민왕이 활동한 시기면 최소한 14세기 중반인데, 개경 환도가 나왔잖아요. 지금 개경 환도를 한 이후에 원 간섭기가 시작되는데, 한 1350년대쯤을 기점으로 이제 공민왕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350년대가 있는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개경 환도가 사실상 원 간섭기의 시작이다. 이걸 알았으면 이 문제는 되게 깔끔하고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그냥 후기의 왕이다. 사실 이것만 알았으면은 어렵진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3점 치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6, 8번. 다음 자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어디 보자. 우왕과 채영이 요동 공격을 결정하자 이성계가 이르기를, 지금 출별한 것은 4가지 이유를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계라는 인물은 사불관으로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명나라가 요동 지역에다가 그 천령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자신의 땅을 만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고려에서는 이 요동을 먹어야 된다고 군사를 보냈는데, 이성계는 이 군대 출병에 반대를 해가지고 나 도저히 못 싸우겠다. 그래서 결국은 회군을 결정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최영 같은 장군들은 군사를 이끌 돌려고 온다고? 와, 나한테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는 건가? 인식해가지고 결국 싸웠습니다. 사실 반란을 할 의도는 없었는데, 이성계도 결국은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결국 맞붙어서 이성계가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냈죠. 어떻게 보면 역사의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나온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의 그런 배경을 알았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 동북구성의 축적 과정. 이건 그냥 여진 몰아내고 그냥 세운 성이라서 안 맞고요. 훈련도감의 설치 목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당시에 좀 일본의 그 조총부대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오군영 중 하나. 4번 고구려 남진정책 추진. 그냥 이거는 장수왕이 그냥 영토 넓히려고 한 거죠, 사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고려시대 말기라 삼국시대 키워드가 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9번. 가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경국전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이 만든 그 조선의 초기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국대전이 진짜 법전의 시작인데, 이 인물이 만든 그냥 진짜 극초기 버전. 그러니까 약간 게임으로 치면은 클로즈 베타 같은 거예요. 클로즈 베타. 그러니까 약간 시험판 같은 거. 그러니까 진짜 본격적으로 완성한 법전은 경국대전이고, 이거는 진짜 그냥 클로즈 베타 같은 거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태조 이성계 시기에 활동한 인물인 거 알았으면 되는데, 그런 법전이라던가 아니 궁궐의 이름도 지으면서 조선 초기에 그런 기틀을 잡은 이 인물은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만약 조선 경국전을 몰랐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태조 있잖아요. 태조면은 초기 왕인데, 지금 나머지 잘 보면 송시열, 이 인물은 서인 또는 노론의 영수로서 예송 때는 그 서인의 편에서 활동하고, 숙종 시기에 그 기사환국으로 사망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인물은 후기 인물이라 안 맞고요. 여기 나온 정약용과 홍대용도 대표적인 실학파 인물로서 안 맞아요. 그래서 초기 인물이 지금 정도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선 경국전 모른다고 이거 뭐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키워드 있잖아요. 이런 키워드로 이때쯤이면 초기 인물 아닐까? 그런 식으로 유추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뭐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달이라던가 거중기 이런 키워드 잘 나오고요. 목민심서도 잘 나오고,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산문납이라던가 아니면 이 인물이 만든 그 세종시기의 혼천이랑 또 다른 혼천이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 자, 그럼 이어서 20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이 문제가 그나마 전반부에서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다 태종 때 이궁으로 세워진 이건데, 여기서 도나문이라던가 인정전, 뭐 낙선제, 연경단, 그러니까 조금 혹시 궁궐 투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창덕궁인 걸 쉽게 알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 태종 때 세운 궁궐을 알았으면 이 문제 쉽게 풀었을 것 같고 몰랐으면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기 나온 경복궁은 태조가 한양을 천도한 이후에 만든 궁궐이고 그 다음으로 태종이 이 궁을 세운 게 창덕궁이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태종 나오는 궁궐을 일단 먼저 외워두시고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궁궐 유형은 크게 4개, 이 경복궁이랑 덕수궁이랑 창덕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중심 외우면 돼요. 경희궁은 그냥 나중에 국가 중요한 행사 했던 그냥 궁궐 같은 건데 거의 안 나오고 이 세 중심을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다룬 그 덕수궁 기출까지 참여해가지고 이 세 개 중심으로 키워드 분석하면 좋은데 뭐 탕덕궁 같은 경우 이런 뭔가 그런 문화유산이라던가 그런 부속 건물이 많이 나오고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을미사변 아니면 그 근정전 이런 키워드 잘 나올 수 있고 덕수궁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을 대로 그 아간파천 이후에 그 고종이 환궁한 궁궐이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1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조전량 기묘원의 후임으로 심춘경을 추천하고 심춘경은 외척이므로 이조전량이 마땅치 않다는데 그래서 이조전량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권이 있거든요. 인사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당시에 관리들 사이에서도 약간 A 파벌, B 파벌, C 파벌 이렇게 파벌이 있는데 당시에는 조금 자기도 그래도 좀 자기 편 좀 끌어주고 싶고 자기 편 끌어주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좀 자기 친한 사람이 조금 지연, 혈연, 학연이 있으면 좀 야 나 좀 찔러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김효원 후임으로 심춘경을 추천하고 싶은데 난 쟤 안 좋은 것 같은데? 난 내 편 끌어들고 싶은데? 지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이주전략 임명권의 문제로서 그런 파벌이 나눠져가지고, 야, 난 쟤가 좋아. 아, 난 얘가 좋은데? 하면서 이렇게 파벌이 나눠진 게 붕당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게 중요했어요. 1번, 기묘사화가 일어났다. 사화는 훈구파랑 살인파의 게임이지, 이거는 살인파 내끼리 붕당이 형성된 거라 안 맞고요. 2번 신진사대부가 등장하였다. 이거는 고려 말기인데 지금 조선 다루고 있으니까 답이 될 리가 없고요. 자, 신진사대부는 공민왕 시기부터 주로 활동했습니다. 3번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건 조선 초기 키워드죠. 지금은 조선 최소한 중기쯤은 와야 돼요. 그래서 다 안 맞아가지고 그건 사림이 붕당을 나눈 동인서인을 나눴다는 이 선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인사권 게임하다가 자기들끼리 파벌 나눠줬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22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다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알았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도산서원. 일단 이 도산서원은 이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서원이고 정확하게는 좀 제자들이 그 인물을 기리면서 만든 서원이긴 한데 그리고 예안항약.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이황 선생님은 그 도산서원과 관련됐다는 말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알았으면 쉬웠을 것 같은데 몰랐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예안향약이란 건 이 이황 선생님이 만든 걸로써 이 선생님이랑 관련된 그 향약은 해주향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 키워드 가끔 나와가지고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1번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정약용. 안 맞고요. 2번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건 앞서 다룬 이종무. 그 고려시대 말기도 있긴 한데 조선시대만 기준으로 할게요. 3번 성합십도를 저술하였다. 이 맞습니다. 문제 제시된 인물이 군주의 도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 이거는 김정호.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이 키워드를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데 이황 선생님 경우에는 도산서원이 잘 나오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 이건 거의 안 나올 만한 키워드긴 한데 그냥 외워두세요. 자운서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원도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23번 가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이것도 키워드 쉬워요. 여기 인조가 이곳에 필요했고 남한산성 나오면 제가 항상 강조한 건 딱 하나예요. 병자호란. 당시에 청나라가 침입했을 때 인조가 이 남한산성을 피란해가지고
항전했거든요. 그래서 병자호랑 관련된 키워드로 남한산성은 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온 빈출 키워드라 꼭 이거 보자마자 바로 떠올려주셔야 돼요. 1번 보빙사의 활동을 조사한다. 이거는 개항기 시기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파견한 사절도 아닌데 너무너무 뒤라 안 맞아요. 이거 최소한 19세기는 가야 되는데 이건 17세기예요. 2번 삼별 초의 이동 경로를 찾아본다. 이거는 그 1270년쯤에 그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해가지고 끝까지 항전한 특별 군사 조직으로서 고려시대 키워드라 안 맞고요. 3번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을 파악한다. 맞죠? 당시 결국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삼전도에서 굴욕을 맺었죠. 당시 절을 3번 하고 그리고 머리를 9번 조아리는 그런 굴욕을 맺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을미의병이 일어난 계기를 살펴본다. 이것도 똑같이 개항기 시기예요. 그래서 너무 뒤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4번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조선의 제22대 왕이랑 이번에는 조금 사도세자라는 게 일단 아버지가 사도세자라는 거랑 여기 그 옆에 다리를 조성했다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맨날 강조했던 배다리예요. 이번에 키워드 직접적으로 안 줬는데 이게 그 수원화성까지 가기 위해 만든 배다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도세자인 왕은 정조예요. 이 정조 관련해서 사도세자라는 키워드도 잘 나와가지고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조금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 당시 영도랑 사도세자 이야기가 너무 유명한데 그 이후의 왕으로서 정조를 조금 추론했다면 추론하지 있을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1번 장용영을 창설했다. 맞죠? 문제 제시된 왕이 만든 국왕 호위기구.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지편전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세종. 학술연구기관입니다. 3번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이거는 성종이죠. 그러니까 편찬을 시작했으면 세조고 완성했으면 성종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럼 이건 기본 47의 전반부 마지막 문제인 25번 밑줄근 거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 19세기 농민 봉기의 전개 과정도 중요했고 여기 나온 우근직이랑 홍경래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여기 잘 안 읽어도 홍경래 나왔으면 딱 나올 만한 게 있죠. 홍경래에 난 이번에 인물도 되게 힌트로 그대로 줘가지고 문제가 진짜 무난하긴 했어요. 그래서 홍경래의 난과 관련된 키워드 찾으면 되는데 1번 강화도 초지진에서 항전하였다. 이건 신미양요.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서경천도와 근국정벌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서경을 천도를 해가지고 문벌귀족의 패단도 극복하고 근국도 정벌할 정도로 강성해지자는 고려시대 승려의 주장으로서 안 맞고요. 3번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이모군란이라 안 맞습니다. 4번 서북지역민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사건은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반발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47의 기본 전반부 해설을 마쳤습니다. 문제가 대체로 너무 제가 좀 무난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해설을 엄청 깊게는 안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차는 문제들이 간단하니까 조금 어렵다 싶을 것들만 조금 설명 빨리빨리 드리고 조금 더 이후 회차에서 어려운 문제들 많으니까 이번 회차는 비교적 간단히 해설하고 뒤에 회차에서 조금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